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중국 하버드 유학생이 한국에서 겪은 단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린 건데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반전 사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이죠. 베이징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명문대 입학만을 목표로 살았던 저에게 하버드 입학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걸을 때마다 느꼈던 그 자부심이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어깨는 으쓱했습니다. 특히 다른 아시아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랬죠. 한국에서 왔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나 있을까요? 한국 학생 박민수가 얼굴을 붉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한국은 그저 작은 반도 국가일 뿐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었고 현재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다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국력은 GDP로 측정되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한국은 그저 중간 정도 수준 아닌가요? 도서관에서 만난 일본 학생 다나카도 제 말에 동조했어요. 리웨이 말이 맞아.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선진국이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야.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김소영이라는 여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의 표정이 상당히 불쾌해 보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맵기만 하고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다던데요. 저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중국 요리의 깊이와 다양성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죠. 친구들은 제 말에 웃었고 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제가 한국 같은 나라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제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수가 아시아 경제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중국의 성장률과 경제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어서 한계가 명확하죠. 그런 제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필 한국의 서울대학교로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국제교류처 직원에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최소한 도쿄대학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였어요. 제가 지원서에 아시아 지역 어디든 상관없다고 체크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당시만 해도 아시아라면 일본 아니면 싱가포르 정도를 생각했는데 한국이 선택지에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행 아시아나 항공편이었어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부터 기분이 꽝이었죠. 한국항공사 서비스가 어떨지 걱정이네요. 저는 중국인 친구 장밍에게 전화를 걸어 투덜댔어요. 중국 국제항공이나 에어차이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까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취소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교 측에서는 일방적인 취소는 학점에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거든요. 6개월만 참자.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배울 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냥 여행 삼아 다녀오는 거라고 생각하자. 기내에서도 제 불만은 계속되고요. 승무원들이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왜 영어와 중국어 안내가 이렇게 어색하지? 역시 국제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네.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승객 존슨에게도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저는 정말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실망스러워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요? 존슨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 꽤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 정말 혁신적이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결국 중국이나 일본 기술을 따라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독창적인 기술력은 없다고 봐요. 하버드에서 14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건 진짜 문화가 아니라 상업적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국의 5천년 역사에 비하면 한국 문화는 깊이가 없어요. 저는 기내 잡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무례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기내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한국식 비빔밥이 나왔는데 너무 맵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역시 한국 음식은 제 입맛에 안 맞네요. 중국 음식의 조화로운 맛과는 차원이 다르죠. 승무원이 착륙 준비를 위해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안내했을 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구나. 빨리 6개월이 지나서 하버드로 돌아가고 싶어.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중국의 상하이 야경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네.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제가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인천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인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고 넓은 공간, 그리고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이나 상하이 푸둥 공항보다도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더욱 놀랐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이 정말 첨단적이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이 맞나요? 저는 공항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쪽으로 쭉 직진하시면 돼요. 그 직원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유창했어요. 발음도 깔끔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어요. 줄을 서는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자주 봤던 혼잡함과는 정반대였죠. 여권과 비자를 보여주세요. 입국 심사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건네주며 대답했어요. 심사관은 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군요. 한국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업무적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한국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고 수화물이 나오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항상 30분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실례합니다. 서울대학교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저는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항철도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편리해요. 서울역까지 43분 걸리고 거기서 지하철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니면 버스도 있고요. 그 직원은 심지어 교통카드 구입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안내서도 챙겨줬어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중국의 어떤 지하철보다도 말이죠. 이 기차는 언제 출발해요? 저는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5분 후에 출발해요. 배차 간격이 15분이라 금방 와요. 그분도 유창한 영어로 답해 주셨어요.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좌석이 편안하고 차내가 조용했어요.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고 각 좌석마다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인프라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 때문인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심해졌거든요. 죄송한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예요? 저는 숙소 직원에게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제일 가깝습니다. 택시로 10분 거리예요. 직원이 즉시 택시를 불러줬어요. 택시 안에서도 속이 미식거렸는데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몸짓과 간단한 단어로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호텔 로비만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중국의 어떤 대형 병원보다도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응급실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지하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시면 바로 보여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고 모든 시설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대기 시스템도 전자화되어 있어서 대기 번호와 예상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더군요. 어떤 증상이세요?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심해요. 시차 적응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증상을 설명했어요. 간호사는 즉시 전자차트에 제 정보를 입력하고 기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압, 체온, 맥박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모두 최신형이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의 태도가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10분 후 응급의학과 김 교수님이 오셨어요. 놀랍게도 교수님의 영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하버드 의대에서 펠로우십 과정을 밟았거든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하버드 의료진 출신이시라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정밀 검사를 권했어요. 혹시 모르니 CT와 혈액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30분이면 결과가 나와요. CT 촬영실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료 장비가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지멘스와 GE의 최신 CT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 CT 장비는 언제 들여온 거예요? 저는 방사선사에게 물어봤어요. 작년에 도입한 최신 모델입니다. 해상도가 기존 장비보다 3배 이상 높아요. 방사선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환자들이 개인 태블릿으로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리웨이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김 교수님이 태블릿을 들고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3D 영상으로 제 뇌 CT 결과를 보여주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시차 적응과 스트레스로 인한 한시적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수준이 미국 최고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감탄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로봇 수술, 암치료, 성형외과 분야는 세계 1위라고 봐도 돼요. 김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을 떠나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런 수준의 의료시설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를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난 첫 번째 한국 친구는 이준호였습니다. 경제학과 4학년이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먼저 다가와 줬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신 리웨이 씨 맞죠? 준호의 첫 인상은 정말 밝고 친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솔직히 한국 학생들이 어떨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한국 생활 어때요?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저를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동대문 시장이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와, 이렇게 큰 시장이 있다니.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시장 안은 정말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상인들의 태도였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 떡집 아주머니가 갓 만든 호떡을 건네주셨어요. 얼마예요? 저는 돈을 꺼내려 했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맛보기예요. 중국에서 오신 학생이라면서요? 한국 음식 많이 드셔보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바가지를 씌우려는 상인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준호와 함께 간 한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반찬을 더 챙겨주시고 한국 음식 먹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김치찌개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밥이랑 같이 떠서 드시면 돼요. 사장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맵다고 생각했는데 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같은 과 친구인 박지민, 최수연과도 친해졌어요. 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갔는데 한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자세에 정말 놀랐습니다. 너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저는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경쟁이 치열해서요. 좋은 직장 구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해요.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부 방식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토론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리웨이 씨는 중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수연이 물어봤어요. 중국은 성장률이 높지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급속한 성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준호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에 놀랐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국의 문제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강공원 가볼까요? 어느 일요일 지민이 제안했습니다. 한강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여유로워 보여요. 저는 감탄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야근 문화가 심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수연이 설명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말이죠. 한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도 중요했고요. 준호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김태현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가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수의 강의 수준이 하버드와 비교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이 입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였는데 발음이나 표현력이 완벽했어요. 오늘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첫 마디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으면서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고수준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혁신적인 이론이었어요. 이 모델은 제가 MIT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개발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에 실렸죠.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수업 후에 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고 인용 횟수도 엄청났어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화상회의를 연결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폴 크루그먼 교수님. 학생들에게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김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님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그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크루그먼 교수가 화면을 통해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정말 크루그먼 교수님과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MIT에서 함께 연구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종종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김 교수님의 연구실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세계 유수 대학들의 명예박사 학위증과 각종 학술상 상장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교수님 것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지난 20년간의 연구 성과예요. 한국에서도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의 눈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최근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 연구 규모와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구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삼성 하나만 해도 연간 연구 개발비가 20조 원이 넘어요. 이는 많은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큰 규모죠.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한국의 혁신 생태계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강남 테헤란로의 스타트업 생태계, 그리고 정부의 혁신 정책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셨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지식 기반 경제의 선도주자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교수님, 저도 이런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의욕 있는 학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하버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6개월의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묘한 아쉬움이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았어?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 장민이 물어봤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답했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유학생 경험 공유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진실을 그대로 말하기로 한 거예요. 다음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다녀온 리웨이 학생의 발표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강단에 올라서자 200여 명의 중국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대부분이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중국보다 작고 후진적인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다음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천공항의 인프라 수준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공항을 능가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저는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 건 표면적인 것 아닌가요? 진짜 실력은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김태현 교수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연구 수준이 하버드와 동등하거나 더 높았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삼성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많은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큰 규모예요. 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뒤쪽에서 한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어땠나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따뜻함은 제가 경험해본 어떤 나라보다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우리보다 작은 나라 아닌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질적 수준이에요. 한국은 인구 대비 혁신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보니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그날 포럼 이후 제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중국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몇몇 교수님들도 한국과의 학술 교류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리웨이, 내가 발표한 내용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어. 장밍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중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제 발표 내용을 다뤘더군요. 하버드 유학생이 본 한국의 진짜 실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제가 한국에 매수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리웨이가 한국 것만 좋다고 하네. 중국을 배신한 거 아냐? 그런 소문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포럼 발표 이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제 발표를 본 연구소 관계자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삼성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리웨이 씨의 발표 내용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설명해줬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 중국에도 좋은 기회가 많지 않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서울에 다시 도착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의 첫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업무 환경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리웨이 씨는 중국 시장 분석팀에서 일하게 됩니다. 팀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 분석이었는데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공유하는 거예요. 김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깊이 있었어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혁신 문화, 팀워크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까지 말이죠. 리웨이 씨의 분석 보고서 정말 훌륭하네요. 연구소장님이 직접 칭찬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리웨이 씨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거든요. 김 부장님이 답해 주셨어요. 귀국 전날 밤, 저는 한강을 혼자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한국, 정말 고마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한국은 내 인생을 바꾼 나라다.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배운 혁신 정신과 도전 의식을 가지고 중국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한 경제 협력 전문가가 되어 두 나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공항에 마중 나온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한국이 저를 성장시켜줬어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지금 저는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물어봐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봐. 분명히 놀라게 될 거야. 한국은 제게 단순한 교환 학생 국가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배운 가치들이 지금도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이해와 협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에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